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평소 지나치던 카센터나 주유소를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자주 가던 골목 끝 편의점 옆에 있던 작은 김밥집은 어떤가요? 아마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치셨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들이 아주 소리 없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네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멸종이 시작된 겁니다. 작년 한 해에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 아마 뉴스에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수치 자체가 아닙니다. 그 100만 명 중에 게으르거나 실력이 없어서 망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30년을 한결같이 새벽 공기 마시며 기름때 묻히던 숙련공도, 밤잠 줄여가며 손님 맡던 사장님들도 이제는 산업 구조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속수무책으로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전기차라는 파도가 100년 전통의 카센터를 덮치고 알리와 테무라는 거대 자본이 동대문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영화관에 불을 끄고 있으며 스크린 골프가 드넓은 필드를 삼키고 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말 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5년 뒤, 아니 당장 내년에 벌어질 내 일자리의 위기, 내 사업의 몰락을 그저 운이 없었다며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변하고 있고 누가 살아남으며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산업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업종별 위기와 구조적 붕괴를 심층 분석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이한 좀비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역습 소비 습관의 변화가 초래한 몰락, 그리고 부동산 발 도미노 파상까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어떻게 막히고 있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겁니다. 자동차 정비업부터 외식업, 유통업, 그리고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산과 기회는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산업 붕괴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도로 위입니다. 전기차 이제는 너무 흔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환경에 좋은 차가 많아진다는 뜻일까요?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전기차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파괴적 혁신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타던 내연기관차는 움직이는 작은 화학 공장이에요. 엔진 하나를 돌리기 위해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폭발을 제어하기 위해 복잡한 냉각 장치와 변속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전기차는요, 쉽게 말해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입니다. 부품 수가 1만 5천 개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엔진이 없으니 엔진 오일을 갈 필요가 없고 타이밍 벨트나 변속기, 오일 점화, 플러그 같은 소모품 개념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세요. 그래도 차인데 고장이 안 나겠어.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야 하고 타이어도 갈아야 하잖아. 맞아요. 타이어는 갈아야죠. 하지만 카센터의 주 수익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엔진 오일 교환입니다. 손님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만드는 미끼이자 가장 짭짤한 마진을 남겨주는 효자 품목이죠. 그런데 전기차는 이 주기적 방문의 명분 자체를 뺏어갔습니다. 서초동에서 30년 넘게 카센터를 운영해온 박 사장님은 요즘 한숨만 내쉽니다. 10년 전만 해도 토요일이면 오일 가려는 차들이 줄을 섰대요. 사장님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하면 본인 열고 청진기 대듯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딱 맞췄죠. 그게 숙련공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린다고 해요. 가끔 오는 손님은 테슬라인데 이건 정비소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전용 진단기가 없으면 브레이크 패드 하나 교환하는 것도 설정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정비소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공간에서 화이트 칼라의 데이터 센터로 강제 전환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는 또 어떻고요? 기름 팔아 남는 마진은 리터당 몇십 원 수준인데 전기차 보급으로 매출은 뚝뚝 떨어집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땅값이라도 건지면 다행이죠. 주유소 부지는 기름 탱크 누출로 인한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듭니다. 땅을 팔고 싶어도 정화 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폐업도 못하고 억지로 운영하는 좀비 주유소가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계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한 끼, 매일 이용하는 서비스업은 더 처참한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팔수록 사장님의 통장이 비어가는 기괴한 현상, 고정비의 역습 현장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혹시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자 운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으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는 비용이 더 무서워서 억지로 버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의 비극은 고정비가 매출의 상승 속도를 완전히 추월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마진 스퀴즈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매출이라는 빵은 그대로인데 재료비와 인건비라는 칼날이 양옆에서 빵을 깎아 먹어서 결국 사장님이 먹을 조각은 사라지는 현상이죠. 물가가 올랐으니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가격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자 자살 행위입니다. 4,500원 하던 김밥을 5,000원으로 올리는 순간 단골의 30%가 발길을 끊거든요. 소비자들은 자신의 월급이 오르는 것에는 무디지만 단골집 김밥 가격이 500원 오르는 것에는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동네에서 15년째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 아주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예전엔 시금치 한 단에 2,000원 하던 게 지금은 6,000원을 호가해요. 식용유 값은 2배가 됐죠. 여기에 결정타는 최저임금입니다. 사람 한 명 쓰기가 무서워요. 시급 만원 시대라는데 주유수당에 식대까지 합치면 1시간에 김밥 10줄을 팔아야 겨우 한 명 인건비가 나와요.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면 제가 가져가는 건 시간당 3,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장님이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목욕탕은 더 심각해요. 목욕탕은 손님이 한 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물을 데워야 하는 장치 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스비 고지서 보고 심장마비 올 뻔했다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한 달에 400만 원 나오던 가스비가 800만 원이 찍혀 나오는데 목욕비 1,000원 올린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거든요. 결국 목욕탕은 하나둘 문을 닫고 그나마 남은 곳들도 좀비 상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장님들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우리 시청자들의 지갑도 닫히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이 향하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극장에 가던 사람들이 거실에 눕고 필드로 나가던 사람들이 스크린으로 향합니다. 수조 원의 자본이 움직이던 공간 비즈니스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가서 팝콘 먹으며 영화 보신 게 언제인가요? 범죄도시 같은 대작 나올 때만 가요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화관 산업의 몰락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영화관에 간 건 단순히 영화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압도적인 사운드와 큰 화면, 그리고 데이트 코스라는 공간 경험을 산 것이죠.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티켓 15,000원, 팝콘 만원, 주차비까지 하면 둘이서 5만 원인데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는 17,000원이네. 기술의 발전이 영화관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렸습니다. 80인치 이상의 대형 TV가 보급되고 사운드바 기술이 좋아지면서 안방이 개인 극장이 됐거든요. 멀티플렉스 매니저 김 팀장은 말합니다. 평일 오후 상영관에 들어가 보면 관객이 딱 2명인 경우도 허다해요. 영사기는 돌아가고 에어컨은 켜져 있는데 티켓값 3만 원 벌어서는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이제 영화관은 영화 대신 콘서트 실황이나 게임 중계를 틀며 생존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너도 나도 골프장으로 몰려갔던 MZ세대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한번 나갈 때마다 30에서 40만 원씩 깨지는 필드 골프 대신 2, 3만 원이면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로 수요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사진 찍으러 한두 번은 필드 가지만 진짜 게임을 즐기려면은 스크린이 훨씬 합리적이죠. 이 인식이 퍼지면서
수도권 외곽의 골프장들은 회원권 가치가 폭락하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내 산업의 위기를 틈타 거대한 공룡들이 국경을 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이미 깔려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앱들. 동대문 의류 시장을 초토화하고 있는 알리테무의 습격과 거품 빠진 취미 시장의 비극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앱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죠. 중국산이라 품질이 별로겠지라고 무시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 동대문과 남대문, 그리고 국내 소형 제조업체들은 이 시커머스라는 거대한 해일의 질식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커머스의 핵심은 유통 단계의 완전한 파괴예요. 예전엔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와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 공장에서 우리 집 거실로 바로 옵니다. 중간 마진이 사라지니 티셔츠 한 장에 2,000원이라는 도저히 국내 업체가 맞출 수 없는 가격이 나옵니다. 한 번 쓰고 버려도 본전이다라는 심리가 대중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동대문에서 20년째 도매를 하는 최 사장님은 절규합니다. 우리가 디자인해서 내놓은 옷이 일주일 뒤에 알리에 그대로 올라와요. 심지어 우리 도매가보다 알리 소매가가 더 싸요. 이제 소매상인들이 동대문에 안 옵니다. 자기들도 알리에서 물건 떼다가 팔거든요. 이건 단순히 옷 장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발, 액세서리, 소형 가전까지 모든 카테고리에서 국내 제조 기반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행에 민감했던 취미 시장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캠핑이 대표적이죠. 코로나 때는 텐트 하나 사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근마켓을 보세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텐트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옵니다. 해외여행 길이 열리고 고물가가 지속되자 유지비가 많이 드는 캠핑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캠핑 용품점들은 재고 처리를 못해 폐업하고 한때 유행하던 캠핑 카페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행에 기반한 비즈니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단면이죠. 지금까지는 개별 업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더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기둥,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뉴스 볼 때 미분양이나 금리 이야기만 보시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훨씬 더 잔인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업종이 얽혀 있는 거대한 생태계거든요. 아파트 하나가 지어지고 입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요? 건설사가 땅을 파고 공인중개사가 집을 중개하고 이삿짐 센터가 짐을 옮기고 인테리어 업체가 집을 꾸미고 가구점에서 가구를 삽니다. 이 중 하나만 멈춰도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멈춰요. 지금 대한민국은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 사슬 전체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박 소장님은 한 달에 계약서 한 장을 못 쓴다고 해요. 임대료는 300만 원인데 수수료는커녕 관리비도 못 내서 옆 가게는 벌써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집 거래가 안 되니 인테리어를 할 이유가 없고 이사를 안 가니 가구를 바꿀 이유도 없죠. 대형 가구 기업들도 적자를 보는데 영세 인테리어 업체들은 어떻겠어요? 받아놓은 계약금 돌려줄 돈이 없어서 억지로 현장을 돌리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축으로 한 내수 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최종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장님들의 최후 수단은 무인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키오스크 한 대 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과거의 기술은 인간을 돕는 도구였지만 지금의 로봇은 인간을 대체합니다. 주방에는 인간 조리사 대신 튀김을 튀기는 로봇팔이 들어오고 홀에는 서빙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손맛보다 일관성과 가격을 택합니다. 사람이 끓인 찌개는 그날 기분에 따라 맛이 변하지만 로봇은 365일 똑같거든요. 무엇보다 로봇은 주유수당을 요구하지 않고 무단결근도 하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무인 카페 3곳을 운영하는 김 씨는 하루에 한 번 들러 원두만 채우고 끝입니다. 인건비가 0원에 수렴하니 커피 한 잔에 2,000원을 받아도 마진이 남죠. 옆집 프랜차이즈가 인건비 때문에 허덕일 때 무인 카페는 매장을 늘려갑니다. 로봇뿐만 아닙니다. 인공지능 AI는 화이트 칼라의 자리까지 위협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이 고도의 데이터 분석과 리포트 작성은 AI가 맡게 되죠. 이제 중간 관리자 직급은 사라지고 결정권자와
AI 도구를 다루는 실무자만 남는 모래시계형 구조가 가속화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산업의 민낯을 함께 보셨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삶은 제자리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과 고정비의 역습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둘째, 소비의 중심이 안방과 디지털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셋째, 부동산 발 도미노 파산은 개인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끄고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먼저, 내 소득이 시간 대비인지 시스템 대비인지 점검하세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득이 0, 원이 되는 구조라면 아주 작게라도 시스템 소득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제공하는 가치가 AI나 중국 플랫폼보다 독보적인지 고민하세요. 가격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나만의 브랜딩, 나만의 스토리가 유일한 무기입니다. 셋째, 공부의 방향을 바꾸세요. 예전 방식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부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성실함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변화하지 않는 성실함이 위험한 겁니다. 눈을 감고 예전 방식대로만 노를 저으면 배는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데 몸만 고달플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를 저는 힘을 아껴서 어디로 물결이 흐르는지 망원경을 드는데 써야 합니다. 대멸종은 거꾸로 말하면 새로운 종의 탄생입니다.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떠날 때 누군가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업종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이 거대한 파도를 넘는 첫 번째 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변화를 가장 깊게 파헤치는 채널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